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 어르신들이 계단을 아주 천천히 힘겹게 오르거나 내려가는 모습 볼 때, 또 관절이 저려서 잠을 못 잔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오랫동안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또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구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고요. 무릎이 시큰거리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금요일에 함께하는 당신의 주치 시간에 오늘 힘찬병원 이수찬 원장 모시고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관절이 더 아프고 시리고 저리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날씨와 정말 상관관계가 많은 건가요? 예, 그게 궁금하신 분이 많을 건데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생체에서 그 기온 발산을 막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근육이나 인대도 같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수축한다는 것은 강직 현상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강직이 일어나면 통증을 더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관절 주위에 인대나 근육이 강직이 일어나면서 통증을 더 많이 느끼고, 그래서 겨울철 되면 더더욱 통증을 많이 느끼니까 온찜질을 하라는 이유가 이러한 근육이나 인대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 인해서 근육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완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찜질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남성들보다는 여성들, 특히 주부들이 관절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뭐 관절염 때문에 병원 다니시는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아버님들보다는 어머님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뭐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어떤 건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일을 많이 하는 게 물론 가정에서 가사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여성분이지만, 밖에서 노동일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많이 하는 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관절염이 여성에게 많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 네. 어떤 건가요? 실제로 여성이 많는데요. 폐경기 이전에는 남녀의 관절염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폐경기가 지나면 우리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하죠. 네. 그 감소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 걸 옆에서 보게 되는데, 네. 이 여성 호르몬이 관절 연골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니까 그 연골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치게 되고 나쁘게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성이 훨씬 많아지고, 특히 무릎을 주위에 보호하고 있는 허벅지 근육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보호하는 기능이 여성이 약하다는 거가 있고, 네. 또 우리가 젊을 때는 여성들이 굉장히 몸매 관리도 많이 하는데, 네. 여성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비만율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통계가 있습니다. 네. 체중이 많이 나가면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관절염으로 취약한 이유가 체중하고도 관계가 있고, 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좌식 생활, 네. 쪼그리 앉는 생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사람은 입식 생활,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지, 우리나라는 쪼그리 앉아서 생활하죠. 네. 그게 무릎 하중을 7배에서 9배 더 많이 가해지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인은 이런 관절염에 취약하고 특히 여성이 더 많이 취약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여자들은 뭐 걸레질도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기 낳고 나면 뭐 뼈가 다 흐트러진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출산도 영향이 있겠죠? 이 출산하게 되면 몸무게가 순간적으로 좀 늘어나죠. 네. 11kg까지 늘어나는데, 그때의 관절에 조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물론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관절염을 악화한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네. 여러 가지 어쨌든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는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만이 좋은 거는 결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말씀 나누는 가운데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오늘 발의해서 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오늘 발의해서 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시에 이어지는 YTN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관절염은 뭐 약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관절염이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아주 후기, 말기가 됐을 때 수술하는 거고, 네. 초기에는 역시 약이나 물리치료, 그 다음에 운동요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네. 중기가 되면 간단한 관절 내시경이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데, 네. 관절 연골이 찢어졌거나 인대가 끊어졌을 경우에 화상을 한 8배 정도 크게 하고 째지 않고 구멍을 내서 하는 그런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네. 통해서 관절염을 극복해내는 그런 방법이고, 네. 역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다리가 휘어지고 제대로 생활을 못할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영구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그 질문의 기본은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우리가 관절염이 심해져서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연골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인공연골을 대체해주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평생 쓸 수 있느냐 또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걸 참 궁금해 하십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는 한 10년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 과학의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수술 기법도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대략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15년에서 20년. 네. 최근 논문은 20년보다 훨씬 또 더 많이 한다는 논문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65세 이상의 환자가 했을 경우는 아마 평생 할 수 있을 거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5세로 정도 여성의 경우에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환자가 했을 때는 평생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65세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술 시기는 그러면 65세가 지나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네. 65세의 기준은 네. 재수술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그게 카테고리고, 네. 65세 이상의 환자가 다 하는 거는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60세가 넘으면 관절염 소인이 전 인구의 한 80%가 관절염 소인을 가지고 있고, 네. 75세의 경우는 100% 관절염 소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절염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관절염 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 중에 4분의 1만 관절염 환자고, 거기에서도 관절 연골이 아주 심하게 닳아서 수술해야 될 경우는 부분적으로 제한돼 있다. 네. 모든 사람이 65세 이상 되면 관절염이 심해져서 인공관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네네네. 그거는 아주 주위에서 드문 케이스죠. 네. 물론 드물지만 표시가 너무 잘 되니까 저분은 아주 심하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이 관절염 때문에 다리 모양도 변형이 오나요? 그렇죠. 이제 연골이 닳아 있으면 이제 대개는 무릎 안쪽 연골이 닳는 경우가 거의 90%고, 네. 무릎은 안쪽 바깥쪽 연골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 연골이 닳는 경우가 90%인데, 그렇게 되면 다리가 O자형으로 변하죠. 환자에 따라서 바깥쪽 연골이 없어서 X자형으로 다리가 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네. 대부분은 O자형이고, O자형으로 다리가 휘어지니까 우리가 흔히 젊었을 때보다 키가 한 3cm 짧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보행이 굉장히 표시가 나게 걷게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 인공관절 수술 얘기를 하면서 줄기세포 치료법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줄기세포라는 시술 방법을 줄기세포 하면 마비된 환자도 잘 걸을 수가 있고 어떤 그런
좀 꿈 같은 그런 네. 생각을 하는데 우리 네. 이 무릎 관절염 또는 관절염 전반적인 수술에 있어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거는 관절염 초기나 중기의 모든 환자가 그 시술을 받는 게 아니고 네. 연골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서 없을 때에 그 부분을 연골을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인데 우리 일반인들이나 또는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분은 모든 초기나 중기의 환자를 다 줄기세포로 치료하면 좋아진다. 그렇다면 관절염 누가 걱정하겠어요? 그건 네, 아니고 네. 부분적으로 연골이 탁 떨어져 나가서 없는 환자에게는 아주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모든 환자의 관절염 초기나 중기 또는 심지어는 말기에 줄기세포를 해서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하고 네.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보편적으로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현실적인 그거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없어지고 육안적으로 봐도 다리가 휘어진 상태에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을 때에 네. 하나는 국한된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절 인공관절 수술 이런 것들이 비용도 좀 비싸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에서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비용은 어느 정도고 또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요? 그 인공관절 수술은 그 수술 재료 자체가 고가의 재료를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대략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네. 거기에다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간병인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양쪽 다리 했을 경우는 600에서 800 정도 들 수 있다. 그렇죠. 거고 네. 회복 기간은 수술하고 대개 한 3일 정도 되면 보행기나 목발 짚고 걷는 연습을 하게 되고 한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는 목발 없이 잘 걷게 되고 됩니다. 대개 경우는 여행은 언제쯤 갈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네. 그 환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 여행을 가도 뭐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내 수술이 아주 한 달 정도면 여행도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동안 매일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번 달 말까지 한 총 2,600여 분의 그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수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들 많이 좀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이런 참 좋은 그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나 또는 주위 분들이 지원을 해준다는 걸 잘 몰라서 네. 신청을 상당히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올해 이제 이 12월 달이 마지막 달인데도 불구하고 네. 수술을 이루어진 분이 반밖에 못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데 나머지 반을 다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인나눔재단과 노인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번 달 말까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참 좋겠네요. 네, 이런 좋은 기회를 다 누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간병비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잖아요. 예. 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1661-6595, 1661-6595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 나누는 중에 문자 들어와 있네요. 5130님. 류마티스 관절염 앓으면 파킨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가요? 하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는다고 파킨슨으로 다 넘어가는 건 아니고 네. 그 부분은 일부분에서 넘어가는 경우는 뭐 아주 드물게 그럴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시다시피 전신의 여러 장기에 관절염이라는 것은 뼈와 관절에 생기는 거고 류마티스라는 병 자체는 몸의 어느 그 장기에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 있어서 파킨슨 병도 동반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파킨슨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 전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네. 좀 맞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병이고 이렇게 누가 생길지도 의사들도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니까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기전의 이상으로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생길지 몰라서 그러한 안타까운 누가 생길지 알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겠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예방을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병입니다. 아, 그렇군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이 그래서 좀 잘 이렇게 헷갈려 한다 그러나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네. 외래에 오시면 먼저 환자분께서 내가 류마티스인데요. 또는 내가 관절인데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류마티스라고 하십니까? 네. 하면 류마티스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으셔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류마티스하고 퇴행성 관절염하고 차이는 류마티스는 아침에 좀 통증을 많이 느끼는 데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써야 아픈 거니까 오후 저녁 때야 아프는 거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처럼 작은 관절에 많이 침범하고 네.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처럼 큰 관절에 잘 침범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정상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몸의 어느 장기에도 침범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신 증상과 동반되고 피곤하고 그다음에 열감이 느껴지는 그런 게 네. 있는 반면에 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국한하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침범하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약 자체가 일단 진통소염제 위주로 가지만 면역 기전이 이상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 쓰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네. 면역 억제제 또는 항말라리아제 같은 이런 어려운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약에서부터 처음에 발병 기전까지 완전히 다른 병이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0120님. 저희 어머니는 75세 고령이신데 관절염 수술을 받는 게 좋을까요? 고령이시라 수술 받으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하셨네요. 이 질문은 굉장히 제가 대답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네. 연세가 많으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80은 60대 같은 80이라 그래도 80은 80입니다. 네. 그러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생활하기에 불편할 때 어머니를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건강 상태, 네. 심장 기능이 괜찮은가, 그다음에 정신 상태, 치매나 또는 다른 뇌질환이 있는가, 그다음에 어머니가 하고자 하는 수술 받고자 하는 열의가 있느냐, 주위 보호자가 수술을 시켜드릴 만큼 그렇게 열의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통증이 너무 심하고 수술 외에 대안이 없다면 나이만 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은 의사들이 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나이가 많아도 상태가 나쁘면 적극적으로 수술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3262님, 저희 아이가 17살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도 관절염이 오나요?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관절염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병원을 좀 찾는다는 얘기를 듣긴 하긴 했어요. 예. 네. 그 관절염이 이제 나이가 10대나 20대의 경우에 10대는 관절염으로 오는 가능성보다 무릎에 여러 가지 병이 있는 중에 영어로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는데 오스컷 슐라트라는 그런 어려운 용어인데 무릎 앞에 뼈가 조금 튀어나오면서 그 뼈가 잘 안 붙어서 생기는 네. 그런 병도 있을 수 있고 요즘은 의사들이 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지만 연골연화증이라는 텔레비나 영화 보고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소리를 내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질환도 있고 20대가 넘어가면 주로 스포츠 손상을 많이 입어서 그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서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20대, 30대에도 관절염 증상을 호소하고 주로 그걸 통해서 치료하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가끔 이제 구두 높은 걸 신으면 주변에서 친구들이 어머, 너 그런 거 신어도 무릎 안 아프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문자 와 있네요. 비슷한 내용인데. 이오사님.
하이힐 많이 신으면 나이 들어서 관절염 걸리나요? 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예. 논문에서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그러냐 하는 것은 7.5cm 이상의 굽 높은 신발을 6개월 이상 신었더니 정말 무릎 관절의 통증을 야기하고 관절염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더 높더라. 그래서 힐은 관절염하고 관계 있다고 다는 저 논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힐이 굽이 7.5cm 이상의 그런 구두를 신었을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을 신으면 꼭 20-30분은 낮은 신발을 신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한다면 그러면 관절염에 걸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겠다. 그러나 네. 계속 하루 24시간, 하루 종일 네. 그 힐만 신고 지낸다면 6개월 이상 신으면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편한 신발이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을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제가 여성의 관절염을 많이 생기는 걸 말씀드렸을 때에 자식 생활, 주로 의자 생활을 좀 많이 하시라고 제가 권했고, 체중을 1kg 줄이면, 체중을 1kg에서 3kg 줄이면 관절염 통증이 30%에서 50% 줄어든다. 와, 많이 줄어드네요. 그럼요. 그 체중을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하고, 네. 그다음 꼭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것을 통해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시기를 권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생활 습관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아유, 정말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는데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원장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당신의 주치, 오늘 힘찬병원 이수찬 원장과 함께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